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투자 백티계 승부 진행의 신경민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이 10년물 국채금리의 안정화와 더불어 암호화폐 시장의 급반등 그리고 연준 의원들의 시장 달래기성 발언에 힘입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면서 기술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었는데요.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프로그램 함께해 주시는 분들 트레이딩에 꼭 필요한 실전투자 경험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실전투자 백티계 승부에서는요, 시청자분들의 문자 연결을 통해서 실전투자 경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수 혹은 매도 의견 남겨주시면 되고요. 수익이 발생하면 5만 원 상품권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계속해서 신청 받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도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실시간 채팅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를 성공투자로 이끌어줄 마스터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함께해 주실 마스터는 차트 남자 마스터입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되게 표정이 좋아 보이시는데. 똑같습니다. 아, 똑같나요? 제가 원래 표정이 좀 일관돼서. 아, 네. 오늘 또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트 남자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전일 나스닥이 이제 사실 원웨이 추세가 나왔죠. 상승이 상당히 좀 크게 나왔었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상승을 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이 미증시가 더 상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앞으로 차트 남자님과 함께 1시간 동안 달려볼 텐데요. 많은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 10시 30분에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지금 0.7% 오른 13,657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일단은 지금 제가 이제 전주에서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시장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 때문에 이 물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면 지금 중앙은행 측에서 즉 달러 푸는 속도를 좀 제한하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이 좀 다소 좀 해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최근 우리가 BEI 즉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값을 보았을 때 현재 2.52에서 2.42까지 내려오는 즉 인플레 우려가 좀 다소 진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일 이제 미국 나스닥이 다시 원웨이 상승 추세가 나왔죠. 뭔가 이제 얼마 전에 즉 FOMC 의사록에 대해서도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 자체는 나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는 테이퍼링은 즉 달러를 이제 지금 현재 풀고 있잖아요. 현재 시장에서 풀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줄이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언급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계속 상승을 해주면서 최근 13,000 거의 700포인트까지 올라왔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일단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기대 물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 물가. 이 향후에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 수치값으로 나온 게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우리가 기대 물가도 여러 가지 이제 많습니다. 5년도 있고 7년도 있고 10년도 있는데 제가 10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2.52까지 올라왔었거든요. 제가 아래 차트가 우리가 이제 연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대 물가 수치값인데 이 기대 물가 수치값이 10년입니다. 10년. 앞으로 향후에 10년 후에는 이 물가값이 얼마나 오를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수치, 즉 기대 수치값이에요. 그래서 이게 2.52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2.52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높은 수치값이에요. 지금 시점으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셨을 때 이때
미증시의 조정이 한번 크게 왔었죠. 크게 왔었고 12,950포인트까지, 즉 나스닥 100 선물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나스닥이 한 12,950포인트까지는 빠졌었어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가 오면은 이 물가 상승이 오니까 결국에는 중앙은행 측에서 달러 푸는 속도를 제한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려감이 다소 내포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금 안정되는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이제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기대 인플레이션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앵커님 한번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인플레이션 혹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인플레이션 이 화폐 값이 너무 네. 상승 그렇죠. 물가의 가치에 비해서 너무 상승하는 거 아닌가요? 네, 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네. 여러분들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자체가 일단은 네. 인플레이션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많습니다. 일단은 비용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머니터리라고 하는, 즉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화폐를 풀어서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도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보았을 때 결국에는 돈을 풀어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오는 그런 원인도 찾아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중앙은행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비용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강하기 때문에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비용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여러분들 설명해 드리자면, 비용, 즉 공급적인 어떤 차질이 생겨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물건값을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는 현상 자체를 비용 인상에 대한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최근 우리가 상품에 대한 원자재 시장에서 이제 비유를 해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유도 있겠고, 농수산물, 뭐 옥수수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사실 이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날씨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날씨에 대한 영향도 많이 받고, 뭐 오일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가동률이 중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도 그렇고, 뭐 최근에 이슈에 있었던 한파로 인해서 이런 가동률이 좀 적게 되면 이 공급량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있어요. 결국에는 공급량이 있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런 차질이 생기는 것 때문에 오히려 비용 인상에 들어가는 그런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다. 최근 상품 물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인플레이션에서도 종류가 있고, 그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 연준의 태도를 조금 추측을 해볼 수는 있다라는 생각인데, 연준이 자꾸 일시적이다 얘기하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 연준이 원하는 인플레이션은 어떤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수요에 대한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수요라는 것 자체는 사려는 사람이 많아서 생기는 인플레이션 현상이잖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앵커님한테 좀 여쭤보면, 앵커님이 진짜 가지고 싶은 신발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있죠. 가지고 싶은 신발이 있는데, 그 신발을 엄청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앵커님도 계시겠지만 더 사람들도 많아요. 네. 다른 사람들도 그 신발을 사려고 했을 때 그 신발의 값은 올라가겠죠. 네, 마구마구 올라갈 것 같아요. 결국 파는 사람의 입장의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수요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야 오히려 연준이 얘기하는, 즉 중앙은행이 얘기하는 이 물가 안정의 목표로 들어선 것이지, 지금 같은 비용에 대한 인상, 즉 어떤 공급적인 차질이 생겨서 이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도 아니고, 그리고 화폐를 풀어서 우리가 달러를 풀어가지고 인위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그 현상 자체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인플레이션 현상을 가지고 어느 정도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비유를 하자면, 향후에는 물가가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 기대 물가가 최근 2.52%까지 올라왔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가겠느냐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최근 뭐 원자재 시장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추세고 목재나 뭐 철광석 이런 물가들도 거의 많이 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요소들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기대 물가에 대한 우려 자체가 좀 한 발짝 일단락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오히려 미증시가 좀 상승을 했다라는 근거로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기대 물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설명을 드렸지만 다소 진정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테이퍼링 시기가 얘기 나왔지만 즉 달러 푸는 속도를 제한할 것이다라는 언급이 최근 FOMC 의사록에서도 나왔지만 이 부분이 사실 물가를 오히려 안정시키는 그런 요소가 되었다. 그래서 최근 증시에 이런 가파른 추세 상승이 좀 나왔다라는 판단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이제 페이지에서 좀 중요하게 설명드릴 건데 지금 관점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기대 물가 그다음에 명목금리 그다음에 실질금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정기예금이 있다라고 합시다. 제가 일단 앵커님한테 계속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네, 전 좋아요. 1년에 만기인, 즉 1년 만기인 이자가 4%인 정기 예금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앵커님은 이 예금을 드실 겁니까? 1년에 4%. 들 것 같은데요? 들 것 같죠? 네. 저 같아도 들 것 같고 아마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거의 줄을 서서 아마 기다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1년에 4%라는 거는 상당히 크잖아요. 우리가 예금 금리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정기예금이 1년에 4%인데 만약에 이 1년 후에 물가 상승률이 5%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정기예금을 드시겠습니까, 앵커님? 물가 상승률이 5%고 이자가 4%래요. 그럼 좀 고민을 고민을 해볼 것 하겠죠. 같아요. 네. 오히려 여러분들 꺼림직할 겁니다. 그 들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앙은행 입장에서 좀 보았을 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국에는 이 물가 상승이 계속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중앙은행 측은 정기예금을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지금 정기예금을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물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 예금을 드는, 즉 달러를 풀지를 않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정기 예금에 비유해서 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쉬웠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기대 물가와 이 명목금리, 즉 중앙은행이 정기 예금을 들 만한 이러한 부채 부담이 좀 정부한테는 적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 물가와 명목금리, 즉 실질금리라는 자체는 우리가 실질금리 구하는 방법이 또 따로가 있어요. 제가 그거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지금 관점에서 물가가 오히려 오르게 된다라면 테이퍼링 언급 이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제 최근 테이퍼링 이슈 자체 나온 게 물가를 좀 안정시키는 요소가 됐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서 계속적으로 물가가 올라갔을 경우 아니면 실질금리가 올라갔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시장은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 구간이 들어섰다라고 판단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큰 조정이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것입니다. 기대 물가와 명목금리, 실질금리.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진을 보았을 때 치솟는 미국 장기금리잖아요. 이게 2020년 3월 이후에 우리가 한참 미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갔었던 그런 시점이 있었어요. 최근 1.7%까지 올라왔었죠. 미국채 금리가 1.3에서 1.4, 1.5, 1.6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 우리가 기대 물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명목금리, 그다음 실질금리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이 두 가지 요소나 어느 명목금리가 실질금리가 될 수도 있고 명목금리 중에서도 기대물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약에 연동이 돼서 움직인다라면 다른 한 가지 요소는
일정한 가격선에 머무른다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줬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명목금리가 오히려 가파르게 상승했었던 그런 시기였었던 때였고 기대물가가 오히려 일정한 가격선에 머물렀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2.32% 정도였을 거예요.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수치값이. 그래서 2.32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겠다. 실질금리는 또다시 올라오는 국면이 왔었던 거죠. 그래서 미증시 조정이 한번 크게 왔었습니다. 우리가 3, 4월 이 시기 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금리가 자꾸 올라오는 국면에서 봤을 때 미증시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중앙은행 측에서 자산 매입을 해주고 있고 그 자산 매입을 결국 국채를 사들이는 거거든요. 채권, 즉 국채라는 거는 정부가 발행을 하게 되고 이 정부가 발행을 하게 되면 연준, 즉 중앙은행 측에서 돈을 받고 그 돈 받은 것을 시중에다가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정부가 만약에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이어서 놓고 봤을 때는 실질금리가 오히려 마이너스 구간에서 좀 더 올라오는 구간이 올라온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부분에서는 정부에 대한 부채 부담이 상당히 커져요. 그러니까 중앙은행 측은요, 오히려 정부를 백업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정부에 대한 부채 부담이 커지게 되면 연준은 이 물가 안정, 즉 물가를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물가를 컨트롤하거나 아니면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야 된다라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국채 금리와 기대 물가가 움직이는 국면에서 봤을 때 다른 한 가지 요소가 일정한 가격선에 머무른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기대 물가가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기대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여러분들 명목금리 움직이고 있습니까? 명목금리. 최근 명목금리가 안정화 구간에 들어선 후부터 별다른 움직임을 그렇게 크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명목금리가 가만히 있고 최근 제가 하락에 대한 원인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하락에 대한 원인 자체가 명목금리가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실질금리가 올라왔었다. 실질금리가 올라왔었고 기대물가가 최근 2.52%까지 이 수치값이 나왔다라는 근거에 대해서 지금 실질금리가 올라올 때마다 미증시가 무너지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실질금리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기대물가가 어느 정도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야 실질금리가 다시금 조정이 받거나 아니면 국채금리가 조정을 받아줘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사실상 뭐 움직여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마이너스대를 유지를 하면 됩니다. 지금 마이너스 한 0.82%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에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계속적으로 풀어야 되는 이 여건이 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부채 부담이 비율이 좀 적어지겠죠. 근데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명목금리가 현재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대물가와 명목금리가 같이 연동이 돼서 움직여줘야 실질금리가 오히려 마이너스 구간에 머물면서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에 대한 환경,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 실질금리가 지금은 최근 아까 제가 기대물가와 명목금리를 체크를 했었는데 이 명목금리가 1.59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제가 국채금리를 체크를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명목금리와 기대물가가 조정받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실질금리는 안정권에 머무르면서 오히려 증시의 상승, 우호적인 그 상승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을 한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나스닥이 오늘 떨어질 가능성이 높냐,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냐라고 이제 얘기를 드려보았을 때는 오히려 지금 관점에서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목요일이나 뭐 금요일에 이제 중요 지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에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에 PC 물가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PC 물가라는 건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지표예요. 그래서 이 개인 소비 지출이 만약에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사실 테이퍼링 언급 시기가 빨리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에 한번 그 조정에 좀 다시 한번 조정이 올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리스크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놓고 봤을 때는 테이퍼링을 바로 단행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에요. 어렵다는 생각. 이 테이퍼링 자체가 물론 얘기들은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인플레 우려를 좀 진정시켜줬었고 이 최근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 즉 결국에는 시장이 좀 두려워하는 거는 테이퍼링보다 사실 금리 인상이거든요. 금리 인상. 이 금리 인상 시기가 오히려 빠르게 온 만큼 이 미증시가 큰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근거인데 지금은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단행될 거라는 거는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 우려가 잦아들면서 증시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오히려 좋은 쪽으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명확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대 물가와 명목 금리와 실질 금리 투자할 수 있을 때, 즉 여러분들이 뭐 선물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별로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체크를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 기대 물가, 최근 물가와 관련돼서 이 기대, 향후의 물가 예측치가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치값이 얼마나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이제 미국채 금리가 안정화 구간에 들어섰죠. 명목금리가 안정화 구간에 들어섰는데, 자, 혹시 명목금리, 즉 미국채 10년물 금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0년 금리, 자 기대 물가도 10년, 그 다음에 명목 금리도 10년, 자 그 다음에 실질 금리는 어떻게 보면 계산해서 나누어지는 값이기 때문에 이 기대 물가와 명목 금리만 아셔도 실질 금리를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제가 뒤에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거지만 지금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기대 물가, 명목 금리 꼭 체크를 하시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즉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기대물가, 명목금리, 실질금리 이 세 가지 요소 중 두 가지가 연동이 돼서 움직인다면 어느 한 요소는 무조건 일정한 가격선에 머물러 있다라는 원칙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기대물가 움직이고 명목금리 움직이면 실질금리 가만히 있는다. 일정한 가격선에 머무른다. 만약에 실질금리 움직이고 기대물가 움직이면 명목금리가 가만히 있는다. 말씀드렸죠. 세 가지 요소 중 두 가지가 연동이 돼서 움직이면 어느 한 요소는 일정한 가격선에 머무른다라는 얘기고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뭐가 지금 관점에서 일정한 가격선에 머무르면 좋냐면 바로 실질금리라는 겁니다. 바로 실질금리. 즉 명목금리와 기대물가는 움직여도 상관이 없어요. 움직여도 결국 실질금리로 구해지는 값이 일정한 가격선에 머무르게 된다라면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돈을 푸는 즉 달러를 풀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돈을 풀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권에 머물러 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대물가든 명목금리 이 두 가지가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 게 좋은 현상이지 기대물가나 실질금리 아니면 명목금리나 실질금리 이 두 가지가 연동이 돼서 움직이면 오히려 미증시에 대한 조정이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간략하게 기대물가, 명목금리, 실질금리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구하는 값은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실질금리랑 팁스금리. 제가 전주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실질금리 구하는 방법은 명목금리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인데 이 명목금리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을 하게 된다면 실질금리가 나와요. 결국엔 이 실질금리라는 것 자체가 물가 연동국채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가 연동국채 채권에 대한 금리를 실질금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목금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59였습니다. 1.59. 여러분들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거지만 이 부분 여러분들이 지금
해두시고 계신다면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좀 막을 수 있는, 리스크를 좀 관리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정말 긍정적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고, 자, 명목금리가 지금 1.59입니다. 1.59.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이라는 건 뭐예요? 물가 상승률은 실제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기대치예요, 기대. 기대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 물가라고 하는 거는 10년, 우리가 10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죠. 10년 BEI라고 이제 기대 물가 앞전에 제가 첫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던 그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값이 최근 많이 좀 내려와서 즉 2.52에서 2.42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1.59에서 2.42를 마이너스 하게 되면 한 0.83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 마이너스 0.83입니다. 마이너스 0.83. 그럼 이 물가 연동 국채 금리가 0.83이라는 뜻의 해석이 되고 결국에는 지금은 아직은 마이너스 구간, 즉 중앙은행이 확실히 좀 리스크를 느낄 만한 이 실질 금리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국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증시가 상승이 될 수 있는 뭔가 우호적인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뭐 채권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 채권에 대한 원리도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채 금리가 여러분들 이해 안 가시는 것도 있으실 거예요.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데 가격이 왜 내려가지?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는데 가격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금리가 내려가는데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채권에 대한 그런 기본적 개념 원리에 대해서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년 국채,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명목금리가 1.59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1.59 자체가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가격이 내려가요. 자, 이 원리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만기 시에 받는, 즉 만기에 10,000원을 받는 채권을 있다라고 가정을 해 보도록 합시다. 국채 기준이에요. 국채 기준에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채 기준에서 10,000원, 즉 만기 시에 10,000원을 받는 국채가 있는데 결국 만기 시에 받는 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기 시에 받는 금액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만기 시에 받는 금액이 이자율이 3%라고 가정을 합시다. 3%. 우리가 3%라고 가정을 하면은 가격은 얼마가 되겠어요? 가격은. 채권에 대한 가격, 즉 국채에 대한 가격 자체는 9,700원이 되겠죠. 9,700원. 그럼 이 9,700원에 3%를 이자 받으면 앞으로 10,000원에 대한 만기 시 10,000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반대로 금리가 오히려 올라간 5%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5%, 3%에서 5%. 그럼 5%에서 이자를 받게 된다면 만기 시에 받는 금액은 10,000원인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 10,000원인 건 똑같은데 오히려 가격이 내려가야 됩니다. 가격은 얼마예요? 국채 가격. 국채 9,500원이 되겠죠. 9,500원. 그래서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국채 가격 내려간다. 만기 시에 받는 금액은 똑같으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금리와 이 가격은 반비례하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송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채권에 대한 금리가 올라가면 왜 가격이 내려가는지에 대해서 이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이 바람에 의해서 이거를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현재 관점에서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구간에 들어서야만이 부채 비율이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부채 비율이 줄어드는 것이고 미증시에 즉 상승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을 하게 된다. 그래서 최근 인플레 우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 우려가 좀 잦아들었다라는 거는 실질 금리가 지금은 마이너스 구간선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뭐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조차도 있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증시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을 했다라고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 실질 금리, 기대 물가, 그다음에 미국채 명목금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신다면 앞으로 미증시, 즉
미래에도 미증시가 조정이 올 수 있고 또 한 번 조정이 크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꼭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뭐 주식에 대한 뭐 그런 것도 현금으로 뭐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좀 잡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차트 남자님께서 실질금리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가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서울경제TV 실전투자 백티계 승부 차트 남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거나 하단의 QR코드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차트 남자님과 함께 실전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로 매수 혹은 매도 의견과 함께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참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참여 문자 기다리는 동안 룰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실전 투자 백티계 승부 트레이딩 룰을 안내하겠습니다. 투자 상품은 마이크로 나스닥으로 진행되고요. 최대 2계약까지 가능하며 손절과 익절은 50틱으로 한정합니다. 매수인지 매도인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샵 0082로 보내주신 시청자의 의견에 따라 마스터가 진행하고요. 여러분의 투자에 대한 판단이 맞았을 땐 5만 원 상품권을 지급해드립니다. 오늘 혹여 손실이 발생해도 마스터의 개인적인 매매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편하게 실전 투자 경험한다고 생각하시고 상승일지 하락일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로 매수 혹은 매도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도 또 저희가 함께 해보게 됐는데요. 네. 지금 나스닥 자리값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13,666라인대에서 네. 지금 뭐 조정을 받고 있지만 현재는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나스닥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면 사실 너무 크게 상승을 했어가지고 지금 일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5일선 간의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추세가 한번 크게 나왔죠. 우리 5월 24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어제는 제가 실전으로 좀 트레이딩을 했을 때 매수를 너무 무서워서 못 잡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 바람에 사실 매수 타이밍을 좀 놓쳤지만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고점을 찍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값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13,750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했던 포인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근처 자체가 사실 지지를 좀 많이 받아줬던 구간이었고 이 구간 때도 한번 돌파가 나오고 나서 반등 이후에 저항을 한번 받았죠. 저항을 한번 받았고 다시금 크게 눌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최근 상승세가 오다가 여기서 한번 부딪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13,750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 물론 매수에 대한 추세가 강하더라도 오늘은 좀 단기 조정값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관점은 750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좀 중요한 구간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분봉값을 보게 되면요. 전고점 이탈은 나오지 않았어요. 전고점 이탈. 자, 매물대라고 할 수 있는 앞전에 일봉상에서도 좀 중요한 위치값이거든요. 자, 그렇게 된다라면은 13,750포인트 값인데 이 포인트에서 이미 저항받고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60분봉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저항받고 떨어지는 구간이고 지금 현재 60분봉 21선에 대한 이 이동평균선은요. 심리선입니다. 심리선. 근데 이 심리선이 지금 음봉 캔들, 장대 음봉 캔들 종가 기준으로 좀 넘어졌죠. 하락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은요, 여러분들 이 장대 음봉에 대한 봉중심가를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봉중심가. 이 봉중심가 가격선이 670 라인대예요. 그래서 이 670 라인대가 1시 이후에 12시죠. 12시 되는 기점에서 양봉으로 만약에 종가를 다시금 돌파해줬을 때 750, 앞전에 말씀드렸던 13,750포인트를 다시금 돌파하려는 그런 트라이를 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관점에서는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우리가 매수로 함부로 또 대응할 수 있는 구간들은 아니에요. 아닌데 제가 뭐 60분봉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근거고, 우리가 또 단타로 대응하는 거는 사실 다릅니다. 제가 이제 틱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 270틱 차트를 보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매도에 대한 채널이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크게 놓고 봤을 때는 매수의 추세가 강하죠. 강하지만 단기적인 매도에 대한 그런 채널이 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고, 이 매도에 대한 채널 상단 이탈 부분은요, 못해도 720까지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상 이 갭이 너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박스에 대한 구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매도에 대한 그런 단기적인 추세 자체가 매도에 대한 추세가 강하나, 앞으로 하단으로 이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다시금 상단으로 올라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진입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미 매도에 대한 채널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추세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저점 이탈이 또 강하게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13,630포인트 기준이죠. 630포인트 이탈 나오면은 충분히 매물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틱 270틱 품봉 이제 틱 차트에서 놓고 봤을 때 채널에 대한 저점이 이탈이 나오지 않는지, 여기가 이제 13,630 구간이거든요. 쌍바닥으로 이제 찍어줬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구간대가 다시금 이탈되면은 사실상 매도에 대한 추세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그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들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13,630 라인대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남자님의 시원한 분석 한번 들어봤는데요. 저희 샵 0082로 계속해서 문자, 매수 혹은 매도 의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첫 번째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4004님이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맞선님이 요즘 아이돌 같다네요. 지금은 매도라고 외쳐주셨네요. 맞선님 기분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아이돌 같다는 얘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아요. 너무 많이 들어본 얘기신가요? 아니죠. 오히려 저는 네. 매매를 잘한다라고 네. 저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저는 진지하게 그게 말해주셨어요. 가장 저에 대한 칭찬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맞선님 그럼 이번 이 첫 시도가 네. 혹시 그 칭찬의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네. 오늘 지금 또 진입하게 될 건데 네. 저는 좋은 결과값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12시까지는 약 한 35분 정도 남았는데 네. 60분봉 관점에서 이미 저항을 받고 한번 눌리는 추세이다 보니까 사실 단기적인 매도 추세가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그러면 거고, 조금 빠르게 들어가 봐야 할까요? 뭔가 이제 사실 조정장 추세에서는요, 단기 추세가 좀 사실 뭐 단타로 대응하는 것 자체가 뭐 아무리 네. 매수 추세가 유리할지언정 단기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확실히 기술적 분석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의견 참고만 해주시고 여러분들 의견대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이제 진입을 해볼까요, 마스터님? 네. 네, 바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매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 2, 1. 네, 진입해 주세요. 자, 매수값이 매도. 어떤가요? 지금 들어갔을까요? 잠시만요. 지금 네. 매수로 들어가지고 다시금 정산을 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매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 주시고요. 좋은 값이 네, 나올까요? 매도 체결됐고 네. 현재 13,669에 지금 체결이 됐습니다. 네, 13,669요. 잠시만요. 예. 640일에 체결이 됐어요. 640일에. 640일에 체결됐고 우리가 이 손절가 자체는 50틱 기준으로 두겠습니다. 50틱 기준으로. 네. 지금 643인데 평단가가 641이에요. 조금은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다시 양봉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마스터님. 자,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아닌가요? 사실 단기 조정이 한번 또 내려왔었죠. 네. 내려왔었는데 지금 일단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41의 평단가고 익절이 된다라면 현재 지금 제가 주문을 따로 걸어놓진 않아서 바로 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유튜브에서 계속 해외 선물은 타이밍이라고
많은 타이밍이 분들이 사실상 너무 중요하긴 해요. 네.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매도를 언제 들어가냐에 따라서 우리는 단기적으로 단타로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타이밍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근데 이번 타이밍은 이 부분에 어땠나요? 대해서 사실 추세만 맞다라고 했을 때는 네. 손절가를 두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손절가를 좀 어느 정도 이 추세, 장기적인 추세를 확신을 짓고 우리가 매도에 대한 추세를 가진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수익 낼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지만 우리가 단타로 손절값을 두잖아요. 그렇죠? 손절값을 아무래도 좀 짧게 두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타이밍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타이밍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우리 주식에서도 그렇잖아요. 주식도 매수에 대한 타이밍이 있듯이 뭔가 이제 주식을 가치 투자라고 하시는 분이라고 본다면 뭔가 매수할 그 가격선에 대해서 정하지 않고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그 가치를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또 오셔가지고. 자, 근데 일단은 41에서 다시금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은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추세를 확신할 수는 없고 현재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V자 반등으로 올라왔을 경우에는 이 추세 이탈이 나오면서 다시금 상승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채널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직은 하방이 좀 유리한 구간입니다. 하방이 좀 유리한 구간이라서 지금 구간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익절 네. 포인트가 지금 31인데 31에 조금 본다면은 29라인대로 맞춰지거든요. 28라인대나. 그래서 요거 좀 잠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직 체크가 잘 안 돼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잠시 체크를 하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조금씩 내려갔다가 약간 반복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은 박스 구간에 좀 진입을 하게 돼가지고 네. 살짝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깜짝 같아요. 놀랐습니다. 갑자기 매도 그게 떠가지고. 손절가를 제가 정해놓은 거고 네. 네, 손절가를 정해놓은 겁니다. 네. 지금 살짝 좀 많이 흔들고 있죠. 또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또 저번 때처럼 진입을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경우예요. 그래서 네. 하필 좀 박스 때 들어갔어요. 제가 매도로 좀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좀 제가 또 다른 얘기를 하는 바람에 네. 타이밍을 살짝 좀 놓쳤는데 일단은 컷 자체가 51에서 손절 두면은 지금 스탑 잔량이 한 54 라인대로 맞춰지거든요. 54 라인대. 우사 라인이요? 네, 그래서 이 부분 554까지 올라오게 된다라면 손절이 나갈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만약에 이제 V자 반등해서 온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컷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단기 조정세가 내려왔지만 지금 관점에서는 제가 아까 12시 이후부터 지켜보시라고 한 게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반등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60분봉 관점에서 좀 체크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60분봉 관점의 중요한 포인트들 자체가 13,677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서 봤을 때 한 3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30포인트도 또 다시금 들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2차 하락이 안 나오게 된다라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그래서 60분봉에서 말씀드렸던 21선, 이 21선 시점 자체가 이 봉중심가의 중심선 라인대인데 이 부분에 사실 저항받고 갔기 때문에 제가 단기적인 매도에 대한 추세가 좀 유리하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은 윗꼬리가 생성되는 시점에서 손절가가 짧기 때문에 위아래로 좀 흔드는 구간에서는 손절이 좀 나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평단가가 좋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고 자 54까지 올라오는데 54까지 올라오면 손절이 나갑니다, 여러분들. 아슬아슬하게 지금 아슬아슬하긴 한데 이거 뭔가요? 일단은 한번 네. 반등 나온 값에 대해서 조정값이 연출되진 않았어요. 지금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이탈을 강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13,640 라인대를 뚫어줘야 돼요. 13,640 라인대를 뚫어줘야 추세적인 하방에 또 크게 또 연출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죠. 13,630 구간, 쌍바닥을 찍어줬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바닥을 찍어줬던 구간에 대해서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저점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국면인데 지금은 오히려 630 위에 있죠. 13,630포인트 위에 있다 보니까 이 뚫리지 안 뚫릴지는 아직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박스 구간으로 지금 지지 저항을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은 흔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또 유튜브도 보니까 이것도 길게 갈 분위기네라고 많은 분들이 근데 말씀해 항상 주세요. 제가 진입할 때만 이렇게 길게 진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이제 그런 게 있죠. 10시 30분 되면은 미장 시작했을 때는 사실 많이 빠르게 움직이죠. 이 네. 추세 뭐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라도 하는데 1시간 지나고 나서 즉 11시 30분에서 12시까지 이 시간 안에서는 사실 이 캔들에 대한 종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지 여부를 좀 많이 하거든요. 지지와 저항 여부를 많이 확인해요. 뭐 세력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시간 타이밍이 다소 좀 아쉬웠지 않았나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고. 맞습니다. 자, 지금 현재 다시 추세가 내려오고 있어요. 손절값이 살짝 아슬아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640 라인 때 확실히 좀 이탈 나오면은 630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높은데 너무 좀 아쉽네요. 지금 또 너무 천천히 흘러가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보는 그림 자체는 틱이죠. 우리가 틱 270틱을 보게 된다라면 현재 관점에서 바닥 라인 때예요. 바닥 라인 때. 현재 조정이 크게 내려왔고 이 부근에서 매도 채널이 만들어졌지만 이 부근에서 더 저점, 즉 점진적으로 우하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중요한 포인트 13,630포인트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정말 오래 가네요, 마스터님. 이거 저희 방송 시간 안에 혹시라도 안 끝난다면 시간 안에 손실인지 수익인지 그 흐름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하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일단은 기다리는 시간 동안 네.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한 시황적인 거는 사실 장기적인 추세에 해당이 됩니다. 시황은 장기적인 추세에 해당이 되고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추세가 좀 맞는데 이 부분 여러분들한테 무료 톡방에서 여러분들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뭔가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한정적이어서 여러분들한테 다 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말씀드리는 동시에 일단은 손실 청산이 났습니다. 손절이 나갔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손절이 나갔고 어떡해요. 괜찮습니다. 어, 예,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예, 타이밍이 좀 안 좋았을 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아쉽습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았고요. 저 너무 예, 슬퍼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뭐 네. 기회는 또 있으니까. 네, 근데 일단은 조금만 더 오래 마스터님과 진행을 했으면 네. 또 딱 맞는 타이밍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근데 좀 오늘 좀 얘기도 길었고 시황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많이 풀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셨더라면 제가 지금 뭐 손절 나가고 실전 매매에서 매매에서 이제 결과값이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만 잘 이해하시면 저는 오히려 그거를 좋게 사도록 하겠습니다. 손실 나간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제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 메시지만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부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되게 설명드리는 것도 뭔가 이제 두서없이 이렇게 순서상 없이 좀 얘기를 드린 것도 있겠지만 좀 더 자세하게 무료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무료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뭔가 이제 되게 설명적으로나 시황적으로나 이 기술적 분석으로나 이 연결고리가 맞게끔 그리고 오늘에 대한 중요 포인트는 어디 포인트인지 정확히 이제 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꼭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나스닥이 또 0.24% 또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스닥 자리값 좀 짚어주시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자리값을 좀 짚어드리는 구간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자, 매도 추세 딱 보세요. 매도 추세 자체가 오늘 13,750포인트 이 중요 포인트 내에서 지지 여부, 즉 저항 여부를 확인해 주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방향성은 제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이 중요 포인트 부분을 가지고 어떠한 추세 형성을 만들어 주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이 구간은 어디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13,680 구간대, 즉 음봉에 대한
음봉의 시세가 발산이 됐죠. 하락으로 발산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봉 중심가를 메워주는지 다시금 회복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인 매수 추세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V자 반등으로 만들어지는 구간이죠. 그러면 이 13,750포인트까지 다시금 이 저항선을 돌파하려는 트라이를 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매수 추세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단 13,680 라인대가 12시 이후에 종가 마감 형성을 해줬을 때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12시 이후 상황까지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차트 마스터님과 더 많은 얘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서울경제TV 실전 100틱의 승부 차트 남자로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거나 하단의 QR코드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1시간 동안 함께한 차트 남자님 원서 보내드리고 갈게요. 마스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히 금지한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전 투자 100틱의 승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